네, 이름 붙이는 거요. 우리 오늘 여기 어디서부터 저번에 예제 15.1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보셨죠? 그죠? 540페이지 알케인 단일 결합만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여기서부터 이름 붙이는 건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죠? 네. 일단 이 표 보셔야 돼요. 이 표에서요. 이 이름 이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유교학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요. 탄소가 하나면 이제 어근이 메타, 보통 메트라고 얘기하는데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그 다음에 9번이 논하고요. 10번이 데카예요. 근데 유교학 가면 10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화학 범위에서 보는 건 6번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6개까지는 아주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고요. 8번 옥타 같은 경우는 왜 휘발유 같은 거 옥탄가 이런 거 측정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6번까지 6개까지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름 붙이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알칸이라고 더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에 따라서 알칸 계열이라고 배우는 학생도 있고 알케인이라고 배운 학생도 있는데 알케인이라고 이제 다 모든 게 지금 통일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탄소가 하나면 탄소는 일단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4개. 그 4개가 완전히 다 혼성화된다면 무슨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 그래서 탄소가 총 4개의 단일 결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배우셔서 이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메타에 알케인을 붙여서 뭐? 메테인 이렇게 되면 되죠. 탄소가 2개면 이 탄소들끼리 sp3 혼성 오비탈의 특징은 모든 결합이 시그마 결합, 즉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수소가 어떻게 붙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가 3개라고 생각하면 수소는 어떻게 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맨 끝에 몇 개요? 2개요. 이런 규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케인의 일반식은 C가 몇 개, N개, H가 몇 개, 위아래 다 2개씩 붙어 있고 양쪽에 2개니까 2N 더하기 2. 사이클로 알케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쟤는 말 그대로 고리를 만들었다는 뜻인데 고리가 되려면 탄소가 미니멈 3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고리, 그리고 오각형으로 되는 고리, 그리고 육각형 되는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화학 1에 이거 나오죠. 이렇게 생긴 고리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왜? 원래 탄소끼리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할 땐 이 결합각이 몇 도인 게 안정하다? 109.5도가 되는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1개, 2개가 가서 붙으면서 104.5도가 되고 싶은데 얘는 삼각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합각이 몇 도? 60도. 얘는 몇 도? 90도. 따라서 얘랑 얘는 안정한 편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맨 끝에 붙어있던 이 2개의 수소가 고리가 되기 위해선 쟤네들끼리 결합이 둥글게 연결돼야 되니까 2개의 수소가 있다, 빠졌다? 빠졌다. 그래서 CN에 일반식은 뭐다? HEN이다. 이해 가시죠? 이 CN의 HEN이라는 일반식은 뒤쪽에서 배우는 알켄에서 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각 탄소는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 시그마 결합이다. 다 단일 결합이다. 이 뜻이고요. 이름은 접두사가 어근이요. 제일 앞에 제일 가운데 주사술로 가야 되고요. 접두사는 가지를 누가 쳤느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전미사는 화합물의 종류, 즉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돼 있으면 에인, 알케인의 에인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유팽명이라 해서 이제 화학자들이 다 모여서 정한 체계적인 명명법이 있고요. 단계 1, 2, 3, 4 얘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1. 무조건 뭘 찾으라고요? 영어로 이제 나중에 원서로 배우시면 페어런츠 체인을 찾으라 그래요. 그게 부모 사슬이라는 게 주사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주사슬은 어떻게 해요? 알케인에서 주사슬은 가장 긴 사슬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알켄이 됐어요. 알켄이 됐다는 건 무슨 결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중결합. 그럼 알켄 계열의 경우는 주사슬을 뭐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긴 사슬이어야 될까요? 이중결합이 있는 제일 긴 사슬을 주사슬로 치셔야 되거든요. 얘는 알케인, 다 단일 결합이니까 가장 긴 게 주사슬이고요. 화합물의 종류는 지금 알케인 배우고 있으니까 다 단일 결합인 알케인 계열일 거고 가지가 있으면 잘 보세요. 가지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붙여야 돼요. 네. 가지가 탄소 하나짜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탄소 2개짜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지가 붙은 탄소의 번호를 명시해서 정하기. 무슨 말인지 안 와닿으시죠? 해보셔야죠.
이 아이의 이름은 일단 무슨 사슬 찾으라고요? 주사슬. 주사슬은 제일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탄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꺾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제일 긴 거를 5개짜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예요? 기본이 펜테인이에요. 그죠? 펜테인인데 여기에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지 쳐 있죠. 가지에 있는 탄소 몇 개? 1개. 이런 경우 얘의 이름은 무슨 그룹? 메틸. 메틸이 뭐예요? 이거죠. 여기에 CH4가 되면 메테인이 되는데요. 수소 하나가 없어서 옆에 누구든지 와서 붙을 수 있는 CH3라는 이런 그룹이요. 이런 그룹. 여기에서도 다 수소가 있으면 C 2개, H 6개인데 한 군데가 비면 C 2개, H 5개에 팔 하나가 비고 C 3개, H 7개에 팔 하나가 비어서 어디든지 가서 붙을 수 있는 이러한 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알킬 그룹이라고 불러요. 알킬기. 이게 뭐예요? 메틸. 얘는요. 에틸. 얘는요. 프로필. 됐죠? 그러면 얘는 메틸 그룹이 붙은 뭐예요? 펜테인이에요. 원래 이름은 펜테인이에요. 근데 무슨 그룹이 붙었어요? 메틸 그룹이 붙었어요. 메틸 그룹이 붙은 탄소가 몇 번 탄소예요? 여기서 세면 1, 2, 3, 4. 여기서 세면 1, 2. 그럼 몇 번이라고 세야 돼요? 2번이요. 왜? 그 탄소가 붙은, 그룹이 붙은 탄소의 번호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체계적으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완성시킬까요? 뭐요? 2번 탄소에 붙었다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2, 메틸, 그 다음에 뭐예요? 펜테인이요. 이게 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페어런치 체인이 보세요. 펜테인이죠? 메틸 그룹이 있죠? 그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2메틸 펜테인. 얘는 뭘까요? 위에 건 뭐예요? 주사슬이 탄소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위에 거 얘는 기본 이름이 뭐예요? 뷰테인이요. 밑에 거는요? 탄소 몇 개예요? 주사슬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제일 긴 거. 그죠? 따라서 위에 것도 뭐예요? 뷰테인이에요. 밑에 것도 뭐예요? 뷰테인이에요. 가지 뭐 붙었어요? 탄소 하나짜리 붙었죠? 메틸 그룹이 붙었죠? 메틸 그룹 몇 개 붙었어요? 2개. 얘는 메틸 그룹 몇 개 붙었어요? 걔도 몇 개 붙었어요? 위에 밑에 메틸 그룹 2개 붙은 거예요. 그죠? 하나면 모노 드라마 들어보셨죠? 하나면 모노, 2개면 다이 또는 디, 3개면 트라이 또는 트리, 4개면 여기서 막히면 안 돼. 테트라. 4개는 테트라.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얘네는 뭐겠어요, 그러면? 메틸은 메틸인데 뭔 메틸이겠어요? 다이메틸이요. 그죠? 얘 이제 이름은 정해졌어요. 다이메틸 뷰테인이에요. 얘도 다이메틸 뷰테인이에요. 얘는 메틸 그룹이 몇 번이랑 몇 번 탄소에 붙었어요? 2번, 3번. 그래서 어떻게 해요? 2, 3 다이메틸 뷰테인이요. 얘는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이름을? 2 다이메틸 뷰테인. 그러면 틀려요. G. 왜? 2, 3. 얘는 뭐요? 2 다 붙여야 돼요. 얘네는 실제 이 가지가 붙어있는 얘가 2번 탄소에 2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2번 탄소라는 걸 2번 써주셔야 돼요. 다이메틸이 있으면 2번 탄소에 하나, 2개 붙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애들이 2번 탄소에 다 붙었잖아. 그래서 이 다이메틸 이렇게 써놓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번호 이름은 무조건 다 써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명명법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는 이유는 챕터 15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쉽게 나오면 명명법 또는 이름 주고 그려라 아니면 이성질체 구조 그려라 이런 정도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명명법 이성질체 그려라 플러스 알파에서 반응의 생성물을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얘는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에요. 얘는 좀 약간 특이하네요. 헵테인이요. 헵탄이라고 배우는 헵테인이요. 메틸 그룹이 몇 개 붙어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아까 4개 뭐라 그랬죠? 테트라. 그래서 얘 이름은 테트라 메틸 헵테인이에요. 문제는 이 테트라에 있는 이 번호, 탄소 번호를 쓰셔야 되죠. 왼쪽에서 붙일게요. 2, 4, 5, 6. 시작은 어차피 2번인데 2, 4, 5, 6이에요. 오른쪽에서 붙여올까요? 2, 3, 4, 6이에요. 여러분 같으시면 2, 4, 5, 6 붙여요? 2, 3, 4, 6 붙여요? 네, 무조건 숫자는 어떻게 한 걸로? 작은 걸로.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요. 2, 3, 4, 6 테트라 메틸 헵테인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얘는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얘는 일단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뭐예요? 누구요? 펜테인이요? 헥세인이요? 헥세인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펜테인이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이게 꼭 주사슬이 한 줄로만 있는 게 아니야. 제일 긴 거 찾아야지. 1, 2, 3, 4, 5, 6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펜테인으로 보면 2에 에틸이 붙은 펜테인이라고 보시는데 아니에요. 주사슬은 무조건 제일 긴 거 찾아야 되니까 얘네는 1, 2, 3, 4, 5, 6 헵테인이에요. 몇 번 탄소에 붙어 있어요? 3번에 누가 붙은 거예요? 메틸이 붙은 것 뿐이죠.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요. 가장 긴 사슬이 주사슬인 거지 그게 한 쭉 고다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가 구부러져 있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긴 거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 다 안 써도 돼. 내가 이거 챕터 끝나면 올려줄 거 아니야. 지금 챕터 전에도 올릴까 생각 중이야.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얘는 좀 보세요. 얘는요. 얘를 이렇게 해도 주사슬이고 이렇게 해도 주사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1번, 2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3번에 에틸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얘를 그래서 2번, 3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보면요. 2번에 메틸이고 3번에 에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틸은 알파벳 뭐로 시작해요? M. 에틸은요? E로 시작하죠. 그럼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되게요? 알파벳이 우선이에요. 2번, 3번 숫자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틸이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3, 에틸, 2, 메틸, 그리고 누구요? 주사슬은 뭐니까? 탄소가 몇 개니까? 6개니까 헥세인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봤을 때 메틸, 에틸 있으면 에틸이 우선이에요. 네? 그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다 알고 이제 이름을 붙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540페이지요. 알케인 첫 번째 줄이요. 단일 결합만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를 뭐라고 불러요? 알케인. 일반식은 CnH 뭐요? 2n 더하기 2. 다 줄치고 계시죠? n은 양의 정수이다. 그 밑에 줄 끝에 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동족 계열. 동족 계열이 뭐겠어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그 줄에서 쭉 나오는 거. 같은 일반식을 가지고 탄소 개수만 바뀌면 되는 애들을 동족 계열이라고 불러요. 밑에 줄 알케인에서 각 탄소는 sp 뭐래요? sp 뭐요? 3 혼성이래요. 그 밑에 줄 무슨 탄화수소라고 돼 있어요? 포화 탄화수소. 포화라는 건 2중이나 3중 결합 있다 없다? 없다. 딴 애가 더 첨가될 가능성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그 밑에 알케인의 명명이라고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접두사 더하기 어근 더하기 전미사 찾으셨어요? 네.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어근. 어근은 그 분자의 가장 길고 연속적인 사슬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 이게 뭐예요? 메타냐, 에타냐, 프로파냐. 이거 찾으란 얘기죠? 그 밑에 네 줄 내려오시면 전미사 찾으셨죠? 전미사는 유기화합물의 종류. 지금까지는 알케인밖에 안 배우셨지만 뒤에서 알켄 또는 알카인을 배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에인, 엔, 아인 이거 붙이는 게 전미사고요. 그 다음에 접두사. 첫 번째 줄. 각 접두사는 주사슬에 연결된 기와 이것이 연결된 탄소의 번호. 이 기라는 게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각 접두사는 어디 앞에 붙인다? 어근 앞에 쓴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줄 가시면 1, 2, 3 찾으셨어요? 네, 1 무조건 뭐부터 해라? 가장 긴 사슬에 이름 붙여라. 2 화합물의 종류 에인, 엔, 아인 써라. 3 가지가 있으면 뭐 붙여라? 앞에 가지를 붙여줘라. 화학식과 모형으로 알케인 그리기 보세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자체의 답을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무슨 이성질체 구조를 그려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전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여기까지 요구해요. 만약에 프로페인의 구조식을 써라라는 게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제가 요구하는 건 원래 프로페인의 구조는 이거를 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 여기까지 아니고요. 이렇게 다 쓰려면 너네 시간 없어서 딴 문제 못 풀걸? 보통 이성질체 같은 거 하면 한 8개씩 그거 이성질체 있는 거 나오는데 그거 일일이 다 그리다 보면 시간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여기.
H는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그만하게라도 팔은 표시를 해주세요. 왜? 제가 원래는 그냥 탄소끼리만 이렇게 탄소 얘네 연결마스를 원래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 그랬더니요. 가끔 답으로 이제 저한테 주는 애들 중에 뭐 있냐면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4개의 팔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어떤 답도 제가 받아봤냐면 전 이것도 받아봤어요. 메테인의 구조인데 이것도 받아봤어요. 이거는 진짜 화학 자체를 정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 옛날에는 그냥 탄소 골격 이것만 하라 그랬더니 실제 탄소가 이렇게 되면 여기 사실은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기에는 수소가 몇 개 올 수 있어요? 1개, 2개. 여기는요? 1개. 이것밖에 못 오거든요. 탄소는 4개의 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거 하고 이 탄소 골격만 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지금은 요구하는 게 여기까지는 요구해요. 팔 개수까지는. 근데 수소를 일일이 다 그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탄소화물에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확장 구조식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조식이겠죠. 얘들이 C하고 H가 다 이렇게 결합을 한 단일 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조차 사실은 복잡한 탄소화물에서는 별로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축약 구조식을 많이 쓰긴 해요. 제일 끝에 있는 탄소에는 수소가 3개 붙어 있고 여기는 1개 붙어 있고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유기화학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C하고 H조차 쓰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아니까. 그래서 얘네를 뭘로 표시해요? 선으로요.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했을 때 제일 끝에 막대기의 제일 끝은 뭐가 있는 거예요? 탄소. 여긴 탄소가 있으면 탄소는 팔이 몇 개니까? 4개니까 하나, 둘, 3개의 수소가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소 골격 구조식으로 물론 이건 전공하거나 유기학을 배운 학생들은 골격 구조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신 있으면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저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탄소가 5개, 펜테인 구조그리라면 이렇게 그린 애들이 제일 많아요. 펜테인 구조그리라면. 헷갈리는 거예요. 몇 개의 탄소? 하나, 둘, 셋, 4개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골격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아주 자신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렇게까지는 그려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541페이지 화학식과 모형으로 알케인 그리기 4번째 줄 갈게요. 확장 구조식은 각 원자와 결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를 보여주는 루이스 구조이다. 축약 구조식에서는 각 탄소 원자를 여기에 결합된 수소 원자와 같이 표현한다.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요. 그 옆에 탄소 골격 구조식은 탄소-탄소 결합만을 보여주며 자주 가지가 달린 지그재그 선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고리형 탄화수소 갈게요. 고리형 탄화수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로 알케인이죠. 사이클로 프로페인 있고 사이클로 뷰테인 있고 펜테인 있고 헥세인 있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올라오더라고요. 사이클로 헥세인의 요 탄소 사이의 결합각 몇 도? 몇 도? 옛날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여기 결합각 몇 도냐고 물어보면 120도라 그랬거든요. 120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는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무슨 결합이요? 탄소 4개가, 결합 4개가 뭐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요 결합각이 몇 도라고 보시면 돼요? 109.5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는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입체예요. 그래서 공간상에 이렇게 옆으로 약간 찌그러뜨리게 나타나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위로 아래로 해갖고 각 애들이 다 뭘 이루고 있게? 사면체의 모양을 이루고 있게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 보신 적 있으시죠? 뭐랑 뭐요? 무슨 형이랑? 의자형이랑. 얘는 무슨 형이에요? 배형. 둘 중에 좀 더 안정한 애는 누구일까요? 왜? 왜? 그치. 반발. 어떤 반발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H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자구름, 전자구름. 얘네가 같은 공간 쪽에 놓여 있으면 배향이 같으면 지들끼리 반발력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형태가 가장 어떻게 해요? 안정해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 펜테인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얘네는 결합각이 약 몇 도일까요?
이 오각형의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결합각이 몇 도 나오게 해요? 108도. 비슷하게 나와요. 어차피 오각형의 그 내각이나 얘나 109.5도나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부터는 안정한 애로 들어가요. 앞에 있는 얘네 세 개는 안정 쪽이요, 불안정 쪽이요, 불안정한 쪽이요. 542페이지 고리형 탄화수소 세 번째 줄에만 줄칠 건,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식은 CnH보다 EN이다. 일반식이 그냥 알케인과 달라요. 세 줄 더 내려가셔서 제일 끝에요. 사이클로 헥세인의 가장 안정한 구조는 무슨 형태라고요? 의자 형태이다. 그 밑에 구조이성질체와 알케인의 물리적인 성질, 이제 구조이성질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제 얘기 먼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요. 고등학교 때 이성질체에 대해서 배우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은 이거를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얘하고요. 그죠? 얘는 이름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냥 펜테인. 얘는 가지 있어서 아이소펜테인. 얘는 뭐야? 네오펜테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더 이상 그런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쓰셔야 돼요? 아이유팩명으로. 얘는 그냥 펜테인이에요. 가지도 없고 심플하게 탄소 5개 있어요. 얘는 뭐예요? 더 이상 펜테인이라고 이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주사슬이 탄소 몇 개? 4개.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2, 1, 2. 2번에 뭐가 붙어 있는? 메틸. 2 메틸 뷰테인. 얘는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는 변함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N은 프로페인이에요. 그죠? 프로페인인데 2번 탄소에 가지가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2, 2. 이 2번 쓰셔야 되죠? 2, 2, 다이, 메틸, 프로페인.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다 탄소가 몇 개인데, 5개인데, 누구는 펜테인이고, 누구는 뷰테인이고, 누구는 프로페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가는 거예요. 아이유팩명으로 가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나중에 구조식이 써져 있지 않고 이름으로만 나왔을 때는 가장 헷갈릴 가능성이 적은 방법이라서 저렇게 써놓는 거거든요. 구조이성질체와 알케인의 물리적 성질, 첫 번째 줄 가죠.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화합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성질체. 그들 중에서도 이 이성질체는요, 탄소 5개가 한 줄로, 아니면 4개의 가지 하나, 3개의 가지 2개. 원자들의 뭐가 달라요? 배열된 순서, 결합 순서가 달라요. 이런 아이들을 뭐라 불러요? 써 있어요. 결합된 원자들의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를 무슨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54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비슷하게 붙어요. 그 문단 끝까지요. 관용명은 네오펜테인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성질체가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하죠. 지금 저기 써져 있는 저 그림에서 펜테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끓는 점이 몇 도요? 36.1도요. 그죠? 2 메틸 뷰테인은 끓는 점이 몇 도요? 27.8도요. 여기랑 여기는 그래 뭐 한 9도 10도 차이 그냥 있을만 하지. 근데 여기서 확 떨어지죠. 2 다일 메틸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몇 도예요? 9.5도예요. 그러면 얘네 세 개는 분자식은 다 뭐로 똑같아요? 이 세 개 물질의 분자식. 얘네를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의 분자식은 다 이거로 똑같거든요. 분자식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끓는 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걔네들의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일까? 분산력과 끓는 점. 첫 번째 줄이요. 알케인은 거의 다 뭐예요? 비극성이에요. 물리적 성질은 분산력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세요. 12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향은 모양이 둥그런 분자 간 접촉이 길쭉한 것보다 덜하고 따라서 분산력이 더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생긴다. 되셨죠? 네,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일단 여기에서는요. 메테인부터 시작해서 메테인의 끓는 점 몇 도인데? 마이너스 164도인데 에테인은 마이너스 89도, 프로페인으로 가면 마이너스 42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근데 끓는 점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분자량이 크면
그쵸. 분산력이 크다. 근데 분산력은 왜 크다? 분산력은 실제로는 분자 질량 때문이다. 분자가 갖고 있는 전자 때문이다. 전자. 분자량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전자의 개수가 충분히 어때서? 많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전자 개수, 즉 편극되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진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카이랄 분자랑 544페이지 가시면 카이랄 분자랑 광학 이성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성질체를 살짝 나눠 봅시다. 아이소머라고 부르는 이성질체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뭐뭐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배운 거 구조 이성질체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뭐 배우셨어요? 광학 이성질체 배우고 또 뭐 배웠어요? 기하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성질체는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구조 이성질체라는 애가 있고요. 입체 이성질체요. 구조 이성질체는 지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원자들의 배열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원자들이 결합된 배열이 달라요. 한 줄로 쭉 가느냐, 가지를 쳤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입체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요. 원자의 배열은 같아요. 동일해요. 원자의 배열은 같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공간상, 입체적인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입체 이성질체 중에 첫 번째는 기하 이성질체라고 배우신 거고요. 두 번째가 광학 이성질체라고 배우신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 이성질체 좀 볼게요. 기하 이성질체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뷰테인이에요. 이런 뷰테인이 있고, 뷰텐이에요. 이거는 2번과 3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2뷰텐이에요. 제가 얘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중결합은 돌려요? 못 돌려요? 이중결합은 못 돌려요. 그죠? 이중결합은 하나는 시그마인데 하나는 위에 밑에 파이가 있어서 얘는 돌리지 못하잖아요. 이 탄소는 지금 수소 몇 개 더 가질 수 있어요? 1개. 구수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 탄소 수소 몇 개 가져요? 1개. 그리고 얘네의 수소의 위치가, 즉 탄소의 위치가 보세요. 얘네를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중결합 때문에 얘네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자들의 배열 순서를 보면 C, 단일, C, 이중, C, 단일, C. 그죠? 원자들의 배열 순서를 한 줄로 쭉 하면 탄소, 단일결합, 탄소, 이중결합, 탄소, 단일결합, 탄소예요. 여기도 탄소, 단일, 탄소, 이중, 탄소, 단일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자들의 배열 순서를 쭉 나열했을 때 똑같아요. 공간적인 배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탄소 CH3라는 그룹이 두 개가 다 같은 방향 쪽으로 있으면 뭐라 부르고? 시스.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면 뭐라 불러요? 트랜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둘 중에 좀 더 극성인 아이는 누구라 보시면 돼요? 누구요? 시스요. 왜요? 전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더 한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치우쳐져 있어요. 몰려져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얘는 극성이 달라요. 그럼 두 개가 극성이 다르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화학적으로 딴 애들하고 결합하는 형태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극성이고 하나는 좀 더 무극성에 가까우니까. 광학 이성질체 얘네가 제일 골 때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뭐 유기화학을 뭘 하든 학부 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구조 이성질체나 기하 이성질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걔네들 가지고 좀 더 많이 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회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필드에 나가는 경우라면요. 얘가 제일 골 때려요. 제일. 그리고 생체랑 연관된 뭔가를 한다 싶으면 거의 100% 다 얘 때문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에 제가 지금 쓰는 건 뭐의 구조예요? 누구 구조예요? 아민기가 붙은 산.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죠. 얘들이 쭉 연결된 뭐예요? 단백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체 내의 구성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가운데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4개가 다 단일 결합하고 있고 이 4개가 다 동일한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기는 거죠.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아미노산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뭘 하고 있는데
사면체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운데 위에 있는 수소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CH3 다음에 얘는 누가 쫓아가요? NH2가. 얘는 CH3 다음에 누가 쫓아가요? COH가. 백날 돌린다 해서 그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얘를 아무리 옆으로 이렇게 돌린다 해도 얘랑 얘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운데 뭐가 있는 것처럼 거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광학 이성질체 또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거울상이 제가 아미노산을 특별히 예로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아미노산들이 뭉쳐지면 뭐 된다 그랬어요? 단백질. 따라서 그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은 효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얘의 경우 이렇게 생긴 효소는 이렇게 생긴 애랑 결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결합의 모형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입체적인 특이성을 결정하는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파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해갖고요. 1960년대에 독일에서 한 몇만 명, 일본에서 몇천 명 정도 태어났던 애들이에요. 얘들한테 주어진 이 약이 탈리도마이드란 약인데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의학이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이요. 네, 두 번의 대전을 겪으면서 의학적인 정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승승장구하는데 그건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물론 굉장히 꾸준한 연구도 많이 했지만 독일하고 일본에서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사올 수 있는 배경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독일이 가장 약에 대해서는 제일 깐깐한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탈리도마이드라는 건 임산부들의 입덧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그 약, 입덧이 심해지면 진짜 내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못 먹으니까 물도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 탈수가 생기면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입덧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덧이 너무 심하면 그걸 억제해주기 위해서 입덧 억제제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차이가 여기 보시면 얘는 이거 하나가 위로, 얘는 이게 밑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결합이 있을 때 하나가 위로 되어 있느냐, 밑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거울상의 차이거든요. 이런 두 개, 하나의 이쪽 동그란 가지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냐, 밑으로 내려가 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딴 건 다 똑같아요. 광학 이성질체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건요. 쟤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끓는 점, 녹는 점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극성, 작용기가 똑같은데 극성 같은 게 다를 리가 있나? 완전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오로지 다른 게 얘네 이름을 광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하나는요, 보세요. 편광판이라고 있거든요. 빛은 온갖 사방향으로 다 나오는데 편광판을 통과시키면 얘는 그 편광판의 방향대로만 빛이 가요. 얘네는 이렇게 수직한 빛이에요. 수직한 빛이 오면 제 손가락이 이게 편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두 개의 빛을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했잖아요, 얘네를. 이러면 저한테 저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 안에 이 손하고 이 손 사이에 이게 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손하고 손 사이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이 들어있으면 얘만 맞추면 제 눈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제 눈에 빛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온 빛이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손하고 손 사이에 물이 아니고 물엿 같은 거 넣잖아요. 특정한 물질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빛이 안 와요. 평행한데 빛이 왜 안 오지? 이쪽을 돌려요.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눈에 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왼쪽으로 돌려지면 좌선성, 이 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선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엿 같은 걸 집어넣으면 빛이 들어오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굽는 거예요. 빛이 지나가는 방향이. 그렇게 해서 얘네를 몇 도나 꺾느냐가 광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약 얘가 오른쪽으로 15도를 꺾잖아요? 그럼 얘가 꼭 왼쪽으로 15도를 꺾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동일한 양만큼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광학 활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얘네는 이 편광판 돌리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질체 중에 사실은 가장 쓸데없고 우리가 분류할 가치도 없는 이성질체라 여겨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았는데 쟤네가 어디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체에 들어오면. 왜?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종류의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나 아니면 아주 특이하게 몇몇 호르몬들은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이 가지는 입체 구조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얘는 약효가 있는데 얘는 아예 약효가 없이 그냥 무해무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얘처럼 이거 2만 개 만들어질 때 얘가 하나 비율 정도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얘를 먹으면 입덧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요. 얘를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 다 이런 아이들을 낳았어요. 팔이, 이렇게 손이 여기 와서 직접 붙어 있던지 아니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직접 붙어 있던지 아니면 저기 보는 것처럼 팔하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작던지. 저런 탈리도마이드 베이비가 2만 명이 몇만 명이 넘게 태어났을 정도니까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동물 실험에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사람 몸에만 들어오면 저런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문제는 사람들의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 비율 자체가. 왜냐하면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 각각 인종별로 좀 더 강하거나 좀 다 달라지거나 몸에 있는 단백질의 구성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약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약의 탄소가 막 6개야. 그러면 각 탄소마다 만약에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면 각 탄소마다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광학이성질체가. 그럼 걔네를 가지고 개수를 한번 내보시라 이거죠. 어마무시한 개수가 다 나오는 거죠. 걔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서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 딴 나라에는 신약도 많이 만들던데 우리나라는 왜 신약을 못 만들어? 할 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하고 인력하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요. 그걸 다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항생제나 이런 거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요. 임상실험 하기 전에 다국적 제약회사에 팔아요. 임상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수도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 민족이 다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구성 민족들도.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광학이성질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런 광학이성질체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냐? 이거죠. 탄소에 붙어 있는 4개가 다 어때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4개가 다 다른 단일 결합을 4개 하는데 4개가 다 다른 탄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저 탄소를 뭐라고 불러요? 비대칭 탄소. 그래서 별표를 표시해서 얘기해 줘요. 비대칭 탄소가 있어야만 뭐가 가능해요? 거울상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를 갖는 게 가능해요. 이해가세요? 일단 그래서 이성질체 카이랄 분자라는 거 줄치고 갈까요? 544페이지 카이랄 분자랑 광학 이성질 현상. 두 번째 줄이요. 입체 이성질 현상. 그 옆에 입체 이성질체는 원자들의 배열은 같으나 공간에서 일부 기들의 배항이 다른 분자를 말한다. 광학 이성질 현상은 입체 이성질 현상의 한 종류이다. 두 물체가 서로 거울상의 관계에 있고 서로 겹쳐지지 않을 때 그들을 뭐라 불러요? 광학 이성질체. 밑으로 내려오시면 비대칭과 카이랄성 찾으셨죠? 첫 번째 줄 갈게요. 비대칭 분자를 뭐라 불러요? 카이랄. 그 밑에 줄. 만일 어떤 유기 분자가 서로 다른 4개의 기와 결합된 탄소 원자 하나를 가지면 그 분자는 뭐다? 카이랄이다. 이 탄소 원자를 뭐라 불러요? 카이랄 중심 혹은 비대칭 탄소.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광학 이성질체의 성질.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광학 이성질체는 3가지 면 이외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근데 이 3가지 면이 되게 웃겨요. 옆에 써놓은 거 보실까요? 첫 번째 1. 물리적 성질에서 광학 이성질체는 각 이성질체가 편광의 면을 회전시키는 방향만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린다고. 3줄 내려가세요. 광학 이성질체는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광학 활성이다. 우선성은 나중에 D나 아니면 플러스로 쓸 거예요. 편광면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좌선성이면 L이거나 마이너스로 쓰거든요. 얘는 D 이성질체의 거울상이고 편광면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그 옆에 두 이성질체를 같은 몰수로 혼합한 용액은 반대 방향의 회전이 상쇄되기 때문에 평면을 회전시키지 않는다. 얘네를 라세믹 혼합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올라가면 또 많이 중요하게 배우는 애라서요.
라세믹 믹스처, 그래서 라세믹 혼합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이 화학적 성질에서 첫 번째 줄이요. 광학 이성질체는 분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카이랄, 즉 비대칭적 화학적 환경에서만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얘가 효소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에서만. 그 밑에 3 보세요. 생물학적 성질에서, 그 옆에 써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화학적 성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광학 이성질체는 생체 기관의 유용성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화학적 환경을 카이랄적 환경으로 만들기는 그닥 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카이랄적 환경이 된다는 건 생체 내의 단백질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알켄 갈까요? 알켄은 제가 앞에서 일단 sp3하고 sp2하고 sp하고 혼성의 정도를 얘기할 때 알켄은 뭐예요? 알켄은 뭐예요? sp2요. sp2 혼성이 된다는 건 한번 여쭤보죠. sp2 혼성 오비탈은 s 캐릭터가 몇 프로? s 캐릭터가 몇 프로? 33%. 그래서 sp3보다는 s 캐릭터가 좀 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요? 약간 저 똥똥하게 생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해져. 이렇게 해서 생기기 때문에 탄소를 기준으로 여기에 H 오고 여기에 H 오고 이 탄소도 똑같이 1개, 2개, 3개. 그래서 여기에 H 오고 여기에 H 오니까 여기에 뭐 남아요? 결합을 못한 누가 하나 남아요? P가. 여기도 결합 못한 P 남죠. 그래서 걔네가 엮여서 뭐가 된다고요? 위에 밑에 무슨 결합? 파이 결합. 그래서 C하고 C 사이에 무슨 결합 생겨요? 이중 결합. 에텐의 경우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맞다, 틀리다? 에텐의 경우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얘 평면삼각형 몇 개? 2개가 붙은 나비넥타이 모양이다. 결합각은 몇 도다? 120도이다. 따라서 알켄 첫 번째 줄이요. 적어도 C 사이에 이중결합이 1개 있는 탄화수소를 뭐라 불러요? 알켄. 알켄이 된다는 건 알케인과 알켄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이중결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요? 얘네가 빠져서 결합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연결하실 수 있겠죠. 이 뒤에서 배우는 유기 반응의 종류에 없어지는 거 뭐겠어요? 제거. 여기에 만약에 내가 H2를 갖다가 집어넣었대. 막 불어넣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첨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H가 다시 들어오겠죠. 이해 가시죠? 그게 뭐예요? 마가린. 마가린이 어떻게 만들게? 마가린 이렇게 가서 사봐요. 마가린은 슈퍼 가서 마가린 사면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 상태로 팔잖아요. 마가린이라고. 식물성 마가린 이렇게 팔아요. 그죠? 콩 그려져 있거나 옥수수 마가린 이렇게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식물성 마가린이라는 게 옥수수 마가린 같은 경우는 옥수수 기름 아시죠? 옥수수에서 짠 기름. 기름은 뭐예요? 상온에서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거기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수소 첨가한 거예요. 수소를 첨가하면 기름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기름은 다 이중결합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중결합이 있는 케이스의 기름에다가 첨가 반응으로 수소를 집어넣어요. 이중결합이 없어지면서 걔가 쭉 어떻게 돼요? 한 줄로 쭉 가는 포화탄화수소가 되겠죠. 다 단일결합이 되는 포화탄화수소의 특징은 불포화탄화수소에 비해서 포화탄화수소가 되면 분자의 형태가 길쭉해지고 표면적이 커져요. 이중결합은 보통 한쪽이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던 이중결합이 쫙 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펴지면서 표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포화탄화수소가 되면 주로 고체 상태로 바뀌거든요. 마가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름에다 수소 넣고 첨가해갖고요. 첨가 반응으로 불포화를 뭘로 만든 거예요? 포화로요. 그렇게 해서 고체 상태로 만든 거예요. 운반이나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해가세요? 좀 더 맛있잖아요. 일단 포화탄화수소가 내 입엔 더 맛있어요. 버터가 맛있는 것처럼 내 입엔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네. 알켄의 일반식은 CnHEn이고 그 밑에 줄 sp2 혼성이다. 찾으셨어요?
그 밑에 알케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포화 탄화수소. 두 줄 내려가세요. 1. 알케인도 이름 붙이는 방법이 아까 알케인하고 똑같긴 한데 차이가,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주 사슬은 가장 긴 사슬이 아닐지라도 이중결합의 두 탄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알케인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붙이던 오른쪽에서 붙이던 번호 붙이는 방향이 내 마음이었죠. 어떻게 했으면 돼요? 가지의 번호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작게만 할 수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가든 가지 번호만 작게 하면 됐었는데 알케는 그렇지 않아요. 뭐요? 사슬은 탄소 탄소 무슨 결합? 이중결합의 가까운 끝부터 번호를 매겨야 돼요. 이중결합의 위치는요. 첫 번째 탄소 원자.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시작하는 첫 번째 탄소. 걔가 1번 탄소냐 2번 탄소냐 이걸 가지고 이중결합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알켄의 전미사는 뭘로 붙여요? N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걸 지웠죠? 여기에서 얘하고요. 얘는 이성질체예요. 뭐의 위치가 달라요? 이중결합의 위치가 달라요. 얘 이름 뭐예요? 이중결합 하나 있고 탄소 몇 개예요? 4개. 얘 이름 뭐겠어요? 뷰텐. 근데 이중결합이 몇 번하고 몇 번 사이에 있어요? 1번, 2번. 그럼 이중결합이 있는 첫 번째 걸 붙이라 그랬죠? 얘 이름은 뭐예요? 1뷰텐. 그럼 얘 이름은 뭐예요? 2뷰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사슬이 이중결합이 다 있는 저 가장 긴 사슬을 주사슬로 가야 돼요. 546페이지 가시죠. 2뷰텐에 2뷰텐은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얘네 위치가 한쪽으로 꺾여 있으면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시스 2뷰텐. 반대로 있으면 트랜스 2뷰텐. 근데 이 시스 트랜스라는 이름보다 2학년 올라가셔서 이제 그거를 하시면 유기화학을 배우시면 시스 트랜스라는 이름보다 EZ형으로 더 많이 해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뭐 C 3개, H 7개가 있고 여기에 C 2개, H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같은 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한쪽으로 같은 쪽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경우에는 시스 트랜스라는 이름보다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걸로는 시스예요? 트랜스예요? 트랜스죠. 근데 그거보다 반대쪽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E라는 앞에 이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이 E는 독일어 엔트게겐에서 왔고요. 독일어에서 엔트게겐은 반대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같은 쪽에 있잖아요. 얘네가 이렇게요. 같은 쪽에 있으면 이게 만약에 C2개, H 5개고 이게 H예요. 그럼 얘네는 뭐예요? 한쪽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시스템으로 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독일어로 이렇게 표시할 때 앞에 대문자 Z, G를 써요. 이거는 쭈잠맨 독일어에서 다 함께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여러분이 배우시면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보다는 뭐라고 써 있냐면 챕터 제목 자체가 EZ 아이소모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거기서 EZ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 트랜스랑 같은 계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아셨죠? 그리고 나서 546페이지 탄소 이중결합과 기하 이성질 현상.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알케인은 각 탄소가 삼연체 기하 구조를 갖지만 알켄에서 이중결합하는 탄소 원자는 삼각 평면 구조이다. 두 줄 내려가세요. 반면에 탄소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은 회전을 어떻게 한대요? 제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원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해요? 고정돼요. 밑에 줄 끝에 기하 이성질체 혹은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에서는 하나의 이중결합 주위에서 기들의 배향이 다르다. 두 줄 내려가세요. 시스 이성질체는 사슬의 더 큰 부분이 이중결합의 같은 쪽에 있고 트랜스 이성질체에서는 반대쪽에 있다. 두 줄 내려가시죠. 다른 이성질체처럼 기하 이성질체는 서로 다른 뭘 갖는다고요? 물리적 성질을 갖는다. 근데 이 시스 트랜스 계열이요. 보통 우리는 이중결합이 있을 때만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배우실 수 있으니까. 고리형에서도 시스 트랜스 있어요. 왜냐하면 고리가 존재한다는 건 이 고리를 기준으로 얘네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고리에서 두 원자를 회전시켜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고리에서 회전이 일어나려면 고리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리에 이제 메틸 그룹이 두 개 붙었을 때 이 메틸 그룹의 위치가 고리에서 둘 다 같은 쪽으로 향해 있느냐, 두 개의 위치가 다르게 있느냐에 따라서 고리에서 시스트랜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트랜스는 무조건 이중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박아놓지 마세요. 아셨죠? 공간적으로 배항이 다를 수만 있으면 시스트랜스는 가능해요. 547페이지 알카인, 삼중결합이 있는 탄화수소. 알카인은 캔에서 알카인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알케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수소가 다 있었어야 돼요. 알켄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수소가 있어야 되죠. 알카인이 되면 하나, 둘, 셋. 무슨 결합해요? 삼중결합. 얘 팔 몇 개 남아요? 한 개. 얘도 팔 몇 개 남아요? 한 개. 따라서 결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수소의 개수는 몇 개씩 빠져요? 두 개씩 빠져요. 알켄의 경우는 첨가 반응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얘는 끊어질 수 있는 결합 몇 개 있어? 하나. 파이 결합 하나밖에 못 끊어져. 그러니까 알켄의 경우는 첨가 반응 하나까지밖에 못 해요. 여기서 이거 또 끊어지면 이건 더 이상 탄소 두 개짜리 물질이 아니니까. 알카인의 경우는 첨가 반응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얘네 세 개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애는 누구? 위로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왜? 파이 결합은 세 개를 다 끊는 건 어렵겠지만 파이 결합이 하나씩 더 붙는다는 건 이 파이 결합들은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이유는 전자가 속에 박혀 있다, 바깥에 노출돼 있다. 노출돼 있어서 딴 애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 547페이지 알카인 첫 번째 줄이요. 저것도 탄소 삼중결합이 한 개 있는 탄화수소 알카인. 밑에 줄 알카인의 일반식은 CnH2m-2. 밑에 줄 각 탄소 원자 주위의 기하 구조는 뭐다? 선형 180도. 각 탄소 원자는 뭔 혼성이다? sp 혼성이다. 알카인은 전미사가 아인. 이라는 거 빼놓고는 알켄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알카인도 주사슬을 꺼낼 때는 어떤 걸 주사슬로 꺼내셔야 돼요? 탄소들끼리 어떻게 된 거? 삼중결합 있는 거. 그죠? 그게 주사슬이어야 돼요. 그 밑에 줄 편제화된 파이 전자 때문에 탄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전자가 풍부하고 작용기로서 반응한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반응성이 크다. 전자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해 가시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네 이름 붙여야죠. 첫 번째 이름 붙입시다. 첫 번째 이름 붙이면 아까 했는디? 투투 이 두 번 써야 돼. 투투 다이메틸 뷰테인. 두 번째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몇 번이에요? 여기서 오면 3번. 얘가 몇 번이요? 4번. 거꾸로 가도 3번, 4번. 똑같네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얘는 뭐예요? 3, 4, 다이, 메틸. 그 다음에 뭐예요? 헥세인. 그죠? 고리 나왔어요. 고리. 이거 잘 보세요. 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본형이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 오각형이니까 얘는 뭐예요? 사이클로 펜테인.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탄소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개 있다는 뜻이죠. 탄소 한 개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무슨 그룹이에요? 메틸이에요. 얘는 탄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얘는 무슨 그룹이에요? 에틸 그룹이요. 이게요, 고리에 만약에 고리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고리의 경우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고리의 경우는 이거 1을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치환기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특별히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고리 중에 어디 붙어 있든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 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1을 붙여주고 싶다. 1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 해도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치환기가 하나 있을 경우 특별히 번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걔를 1번으로 인식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고리에서 이름 붙일 때는요, 이제 무조건 번호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맘이야. 고리에서 꼭 시계 반시계 그거 정해져 있지 않아. 무조건 번호만 어떻게 하는 쪽으로? 작게 하는 쪽으로. 그죠? 얘네는 뭐예요? 메틸. 얘네는 뭐예요? 에틸. 여러분 같으면 에틸의 1번 줄래요? 메틸의 1번 줄래요? 알파벳이 누가 우선이에요? 에틸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뭐에 1번 주는 게 좀 더 보편적이겠어요? 에틸의 1번 주는 거. 얘 1번이에요. 얘는 1, 2, 3, 4, 5로 가야 돼요? 아니요. 왼쪽 오른쪽 시계 반시계 상관없다니까. 얘가 몇 번으로 가야 돼? 2번. 그쵸. 얘 이름은 뭘까요? 탄소가 일단 몇 개가 기준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페어런츠 체인이 얘는 뭐예요? 펜, 텐. 이중결합이 하나 있잖아요. 펜, 텐. 여기서 가야 돼요? 거꾸로 와야 돼요? 거꾸로. 왜? 이중결합의 번호를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작게 하는 게. 그래서 얘는 뭐예요? 1 펜텐이에요. 그죠? 일단 그게 얘의 원래 물질 이름이 그냥 1 펜텐이야. 그리고 앞에 붙여야지. 뭘? 몇 번째에 있어요? 얘가 1번이잖아. 이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얘가 1번이야. 1, 2, 3이니까 뭐예요? 3 메틸 1 펜텐. 그죠? 여기에 있는 이 1이 의미하는 건 펜텐의 이중결합이 몇 번 탄소에서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꼭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꼭 영어로 써야 되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겠죠? 영어로 썼을 경우에 스펠링 하나 틀리면 제가 맞다를까요? 틀리다를까요? 틀리다 해야지. 한국말은요. 맞춤법만 안 틀리면. 네. 한국말로 쓰든 영어로 쓰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시지만 뭐 알아서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 이름 뭘까요? 얘는 일단 주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뭐예요 얘는? 헥센. 왼쪽에서 갈까요? 1, 2, 3, 4. 오른쪽에서 올까요? 1, 2, 3, 4. 따라서 얘는 그냥 무조건 몇 헥센이에요? 3 헥센인 건 변함이 없어요. 왼쪽에서 가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에서 오는 게 좋을까요? 왜? 그래야 얘네 가지의 숫자가 2, 3으로 적어질 수 있으니까. 얘 이름 완성해 봅시다. 몇? 2, 3, 다이, 메틸, 3, 헥센. 2, 3, 다이, 메틸, 3, 헥센. 이 탄소화합물이에요. 이런 탄소화합물 중간에 산소나 질소 같은 게 들어있으면 산소나 질소를 무슨 원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앞에서 했는지 난 헤테로 원자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비슷한데 중간에 산소 같은 거 있으면 걔가 전자 땡기는 힘이 세서 어떻다 그랬어요? 전자들이 쏠려 있어서 반응성이 커지는 작용기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탄소가 이렇게 포도당도요. 사실은 여기 O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포도당도 뭐냐면 이 고리에 뭐가 있어요? 다 탄소로 된 게 아니고 고리에 누가 있어요? 산소 같은 거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도 뭐냐면 헤테로 원자가 박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포도당도 뭔가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도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헤테로 고리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석사 때 유기화학 했었다 그랬잖아요. 석사 때 유기화학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유기화학의 꿈을 접은 이유, 물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으나 정말 그 접은 이유가요.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이신 어떤 교수님의 상가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거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유기화학 이쪽 분야에서만 20년씩 넘게 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모이셔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술도 잘 안 드시고요. 상가집에 모이셨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얼굴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냅킨하고 상가집에 그 상종이 있죠. 거기다가 화학식을 이렇게 쓰시면서 서로 이제 연구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객으로 오신 분들끼리 이렇게 그 연구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나라 그 헤테로고리 요 학회를 만드시고 막 이랬던 굉장히 아주 중심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백발이 성성하신 그분이 난 아직도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보면 가슴이 뛰어 이러시더라고요. 보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해서 가슴이 뛴대요. 그 백발 성성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아 이건 나의 길은 아니구나. 그래서 확 접어버렸어요. 네.
일단 방향족 탄화수 보세요. 얘네는 방향족 탄화수는 앞에서 제가 되게 열심히 얘기했던 비편제 기억하세요? 편제 전자와 비편제 전자의 차이는 편제 전자는 결합을 한 원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비편제 전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퍼져 있어요. 뭐가 더 안정해요? 한쪽 영역에 집중된 거야,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넓게 퍼져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아이가 벤젠이라는 이 아이예요. 벤젠은 탄소끼리 보면 실제로 처음에 예측했던 구조는 뭐라고요?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일 것이다.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더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벤젠 구조가 6개의 결합 길이가 다 똑같고 결합 에너지도 다 똑같고 탄소 하나당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 그죠?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여기만 이중이고 단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중 단일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쭉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퍼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1.5중 결합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벤젠의 실제 구조를 나타낸 걸 뭐라고 불러요? 공명 혼성 구조. 근데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표현할 때는 탄소가 4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 자체를 표현할 때는 이 구조와 이 구조에 섞여 있는 혼재된 구조다. 그래서 양쪽 화살표를 써서 루이스 구조에 맞춰 있는 구조를 그려준다 그랬죠.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공명 구조. 챕터 11에서 다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는 저러한 공명 혼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정하다.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 첫 번째 줄 방향족 탄화수소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흔히 6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고리를 하나 이상 가진 평면 분자. 밑에 줄 벤젠에서 고리의 결합은 모두 어떻고? 같고. 결합 길이와 세기는 탄소 단일 결합과 뭐의 중간이라고요?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이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벤젠의 구조 있고 그 밑에 3줄 내려오시면요. 이름 붙이는 거 있거든요. 치환기가 하나만 있을 때는 고리의 탄소 원자에 번호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정말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특별히 뭐라 하진 않으나 치환기 하나 있을 때는 안 붙이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치환기 2개 이상의 기가 붙어 있으면 기 하나는 탄소에 1번에 붙어 있고 나머지 애들은 번호 크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작게 하는 게 좋다고요? 작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메틸 그룹이 하나 붙어 있는 벤젠이라 해서 얘의 아이유팩명은 메틸 벤젠. 그러나 우리가 얘는 뭐로 알고 있어요? 톨루엔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죠. 얘는 뭐예요? 탄소 메틸 그룹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메틸 그룹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 2 다이메틸 벤젠이라고 얘기하는 체계명은 이렇게 나온 이 아이의 일반적인 이름은 자일렌이라고. 지금은 처음 들어본 자일렌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거 하면 혹시 석유화학 계열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갈 일이 있으시면 톨루엔, 자일렌 이런 애들은 계속 보는 아이들이요. 가장 기본 형태의 물질이요. 얘는 자일렌. 혹시 크실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일렌이요. 얘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앞에 O자 붙어서 오르소 자일렌, 1,3 다이메틸로 나오는 메타 자일렌, 쟤네는 완전히 반대에 있어서 파라 자일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나중에 때 되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비편제 전자는 우리 1학기 때 했으니까 여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549페이지 갈게요. 유기 반응의 종류. 유기 반응의 종류는 간단하게 어떤 반응들이 이따까지만 얘기하고 네. 제대로 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왜 첨가 반응이 있었다, 제거 반응이 있었다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걔네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에텐이요. 에틸렌? 에텐이 체계명이고 보통 얘를 아주 옛날부터 에틸렌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갖고 120도 각도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뭔가를 하려고 그랬겠죠. 여기에다가요. 물을 갖다 첨가해요. 물을. 그러면 화학적인 촉매를 조금 넣으면 이제 물이 H+OH- 상태로 이제 와서 붙을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을 여기다 첨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중결합 중에 하나,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하나는 뭐가 와서 붙고 H가 와서 붙고 하나는 뭐가 와서 붙어요? OH가 와서 붙어요. 이렇게 와서 붙어요. 얘는 뭐가 됐어요? 에탄올이 됐죠. 에탄에다 물 첨가하면 걔는 뭐가 돼요? 에탄올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첨가 반응에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있을 때 딴애를 집어넣어서 뭘 첨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도 가능해요? 제거도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에탄올에서 뭐 만들어요? 에탄올에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하고 H하고 OH 얘네를 진한 항상 같은 탈수제 써갖고 빼버리면 얘네가 빠지면서 여기 무슨 결합 생겨요? 이중결합 생기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에텐, 에틸렌 같은 거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식물에서 얻어진 플라스틱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이제 가끔 과학 잡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이렇게 재미 같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섬유와 식물에서 얻는 게 당연한데 플라스틱을 식물에서 얻는다? 그럼 식물에서 플라스틱은 보통 석유에서 얻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연료 중에서도 무슨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식물에서 내가 폴리에틸렌 꺼낼 수 있냐? 꺼낼 수 있어요. 어떻게? 식물에서 옥수수 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걔네 발효시켜요. 그럼 거기서 뭐 뽑아요? 알코올 뽑아요. 그 다음에 그 알코올 내가 뭐 해요? 좀 전처럼 제거 반응해요. 그럼 뭐 나와요? 식물에서 얻어진 에틸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끼리 쭉 갖다 이어 붙여요. 그럼 뭐 만들어요? 폴리에틸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첨가 반응하고 제거 반응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보셔야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치환 반응. 얘네는 유기 반응물의 한 원자 또는 기를 시약의 원자 하나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바꾼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에 내가 염소를 갖다 집어넣고요. 반응 잘 안 돼.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반응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자외선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 같은 걸 쬐준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얘가 불안정해진 얘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통 공격을 해서 얘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이 CL이 여기 와서 붙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HCl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그럼 H하고 CL하고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꾼 거죠. 그죠? 얘네들 뭐라고 불러요? 치환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화학 파트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누어서 유기 반응의 종류는 이런 반응이 있다. 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뒤에 아까 작용기 말씀드렸죠? 그 작용기랑 연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작용기 가진 애는 치환하게, 제거하게 이런 거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물질 A하고 B 해서 걔네 둘 사이에 만나서 뭐 되게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숙제는 웬만하면 숙제 안 내준 사람인 거 알죠? 552페이지에 보시면 표 15.5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표 15.5가 15.5에서 여기 앞에 작용기 이거 생긴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 물질의 이름이 뭐래요? 알켄이래요. 이게 있으면 알카인이죠. 얘 있으면 물질의 이름이 뭐예요? 알코올. 그래서 뭐든지 끝에 뭘 붙여요? 올을 붙여요. 껌 씹는데 자일리톨 그것도 올이죠. 걔도 뭐예요? 알코올이라는 얘기죠. 아이스 브레이커 하고 씹으면 시원해지죠? 솔비톨 들어있다 그러죠? 걔도 뭐예요? 올이니까 뭐예요? 알코올이겠죠. OH기가 있는 애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작용기, 화합물의 형태, 그 옆에 이름이 뭐가 붙느냐 이거 있죠. 알코올이면 올이고 할로알케인이면 할로가 된다는 그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만 외우라고 말하기는 참 미안한데 네, 익숙해져서 나타나세요. 수업할 때 제가 무슨 이름을 불러도 아 그게 뭐였더라 대충 할 수 있게. 아셨죠? 네.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